가비지 컬렉터 어떻게 동작할까요? 유니티에서 60프레임으로 잘 돌던 게임이 갑자기 한 프레임에 50ms 동안 멈춘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주범은 대부분 GC, 즉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오늘은 단넷 GC의 3단계 동작부터 세대별 힙, 그리고 유니티가 쓰는 보엠 GC의 치명적인 차이까지 살펴봅니다. 모바일에서 GC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코딩 패턴도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비유로 시작해볼까요? 공용 사무실에 여러 사람이 책상에 물건을 잔뜩 늘어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관리인이 주기적으로 지금부터 10분간 사무실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공지한 뒤 대청소에 들어갑니다. 이 전체 정지 상태가 바로 스탑 더 월드, 즉 모든 관리 스레드의 일시 정지입니다. 관리인은 먼저 출입 명부, 즉 루트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쥔 물건부터 추적하며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게 마크 단계입니다. 스티커가 붙지 않은 물건은 버립니다. 수입이죠.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을 앞쪽부터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컴팩트. 이 3단계가 바로 단넷 GC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그 과정을 한 장에 담고 있습니다. 맨 위를 보시면 마크 단계에서 루트, 박 A, 가 A와 B, 그리고 E까지 참조를 타고 들어가면서 체크 표시를 남깁니다. 반면 C와 D는 아무도 가리키고 있지 않으니 빨간 X 표시가 붙죠. 두 번째 줄 수입에서는 C와 D 자리가 빈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 줄 컴팩트에서는 살아남은 A, B, E를 앞으로 밀어붙여서 뒤쪽에 커다란 연속된 빈 공간을 만듭니다. 이 연속 공간이 핵심입니다. 다음 객체를 할당할 때 포인터만 하나 증가시키면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범프 포인터 할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제 코드에서 객체를 할당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아주 단순한 예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한 줄이 힙, 런타임이 관리하는 동적 메모리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자, 얼록 데모 클래스의 리드 청크 메서드를 보시죠. 5번째 줄에서 new 바이트 사이즈로 배열을 하나 만들어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시행되는 순간 런타임은 힙의 빈자리를 찾아 바이트 배열을 배치합니다. 만약 유니티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이 코드가 몇 프레임 호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초당 60번, 즉 1초에 60개의 배열 객체가 힙에 쌓이는 겁니다. 언젠가는 GC가 돌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걸 IL 레벨에서 뜯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4번째 줄, IL 밑줄 0001에서 뉴얼A 명령 하나만 등장합니다. 이 한 명령이 시스템.바이트 타입 배열을 힙에 할당하고 참조를 돌려주죠. CLR 내부적으로는 젠0 힙의 다음 빈자리를 가리키는 포인터, 넥스트 오젝트 포인터를 원하는 크기만큼 증가시킨 뒤 그 주소를 리턴합니다. 할당 자체는 포인터 산술 한 번이라 매우 빠릅니다. 비싼 건 할당이 아니라 나중에 GC가 돌 때의 정지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두세요. 뉴 연산자에 대괄호를 붙인 배열 생성 구문,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다시 짚고 갑니다. 요소 개수를 명시해서 런타임의 배열 객체를 만드는데 생성된 배열은 참조 타입이므로 항상 힙에 배치됩니다. 유니티에서는 모노나 보엠 힙이 되겠죠. 뉴 바이트 1024처럼 쓰면 1024 바이트짜리 배열이 힙에 생성됩니다. 여기까지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GC는 마크, 스윕, 컴팩트 3단계로 가비지를 회수합니다. 마크 단계에서 출발점이 되는 건 루트 집합, 즉 스택 지역 변수와 정적 필드, CPU 레지스터, 그리고 GC 핸들입니다. 컴팩트 덕분에 새 객체 할당이 포인터 증가라는 매우 빠른 연산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넷 할당이 C의 말록보다 빠른 이유입니다. 자, 이제 내부 구조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통계적으로 관찰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객체의 대부분은 금방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래 살아남은 객체는 계속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세대 가설, 제너레이셔널 하이포세시스라고 부르는데 단넷 GC 설계의 뼈대가 되는 관찰입니다. 전체 힙을 매번 뒤지는 대신 힙을 나이에 따라 새 묶음으로 나누고 어린 묶음만 자주 청소한다는 아이디어죠. 이 다이어그램이 단넷 GC 힙 구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맨 왼쪽 젠0는 새로 할당된 객체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수집이 아주 빈번하지만 비용이 낮죠. 젠0 수집에서 살아남은 객체는 젠1으로 승격됩니다. 젠1은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요. 젠1에서도 살아남으면 젠2로 갑니다. 여기는 장수 객체와 캐시, 싱글턴이 모이는 곳이에요. 젠2 수집은 전체 힙을 뒤지기 때문에 바로 이게 풀 C, 우리가 마주치는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라색이 LOH, 라지 오브젝트 힙인데 85KB 이상 객체 전용이고 즉시 젠2 취급을 받습니다. LOH는 기본적으로 압축을 안 하기 때문에 자주 쓰면 파편화가 누적돼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젠0는
갓 할당된 객체가 들어가고 수집이 가장 빈번하지만 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젠 1은 젠 0 생존자가 모이는 완충지대고요. 중간 빈도로 수집되고 비용은 낮습니다. 젠 2는 장수 객체나 캐시, 싱글턴이 가는 곳인데 수집이 드물고 비용이 매우 높은 풀GC입니다. 맨 아래 LOH는 85KB 이상 객체가 즉시 젠 2 취급을 받는 영역으로 드물게 수집되지만 파편화가 쌓입니다. 젠 2 수집을 풀GC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힙 전체를 뒤지고 LOH까지 훑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객체 크기 하나가 힙 위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실제 코드로 확인해보죠. 어레이 사이즈 데모 클래스의 메서드 두 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빅 어레이는 뉴 바이트 9만짜리 배열을 만듭니다. 이 순간 바로 LOH 직행이에요. 반면 네 번째 줄 스몰 어레이는 뉴 바이트 1000짜리 배열을 만드는데 이건 평범하게 젠 0에 들어갑니다. 코드만 봐서는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크기 차이 하나로 힙에 완전히 다른 영역에 배치되는 거죠. 유니티에서 무심코 1024 곱하기 1024 크기의 텍스처 데이터를 바이트 배열로 복사하거나 오디오 버퍼를 새로 잡으면 매번 LOH를 더럽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IL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위쪽 빅 어레이와 아래쪽 스몰 어레이를 비교해보세요. 세 번째 줄을 주목하시면 둘 다 LDC.i4로 상수를 푸시하고 URA로 배열을 만드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IL 레벨에서는 두 메서드가 완전히 동일해요. 차이는 런타임에서 만들어집니다. CLR이 URA를 실행할 때 크기를 보고 85,000바이트를 넘으면 LOH로 아니면 젠 0로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IL 봤으니 괜찮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크기 계산까지 해야 이 할당이 LOH로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어요. 덧붙여서 단넷은 세 가지 GC 모드를 제공합니다. 유니티와는 무관한 이야기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워크스테이션 GC는 기본값으로 단일 힙의 UI 반응성을 우선합니다. 서버 GC는 코어별로 힙을 두고 병렬 GC 스레드를 돌려서 처리량을 우선하죠. ASP.NET 코어의 기본값이에요. 백그라운드 GC는 젠, 이 수집을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수행해서 애플리케이션 스레드 정지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워크스테이션과 서버 모드 모두에서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내부 동작 파트를 정리하면 단넷 GC는 새 세대 젠 01이 LOH와 POH, 단넷 5부터 추가된 피닝 오브젝트 힙까지 포함해 구성됩니다. 생존자는 자동으로 다음 세대로 승격되고 85,000바이트 이상 객체는 LOH로 직행하며 즉시 젠 2 취급을 받습니다. 자주 할당하고 해제되는 큰 배열은 LOH 파편화를 유발해서 결국 풀 GC를 당기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전편입니다. GC 스파이크를 피하는 단 하나의 원칙은 쓰레기를 덜 만들어라 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박싱 회피입니다. 값 타입인 인트, 플로트, 스트럭트를 오브젝트나 인터페이스로 취급하는 순간 런타임은 힙의 새 상자를 만들어 값을 복사합니다. 이게 박싱이고 가장 흔하고 가장 조용한 할당의 범인입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볼까요? 세 번째 줄 로그박스드는 오브젝트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콜박스드에서 로그박스드의 42라는 인트 값을 넘기는 순간 박싱이 일어나죠. 반면 일곱 번째 줄 로그 제네릭은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 t를 씁니다. 콜 제네릭에서 41을 넘기면 CLR 이 값 타입 전용 인스턴스를 만들어 박싱 없이 직접 처리합니다. 같은 일을 시키지만 힙 할당 여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포의 IL을 확인해보세요. 다섯 번째 줄 IL 밑줄 0003을 주목하시죠. 박스 시스템.int 32라는 명령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스택에 있던 인트 값 41을 힙으로 감싸 올리는 작업입니다. 매 호출마다 젠 0, 새 시스템.int 32 래퍼가 하나씩 쌓이죠. 콜박스들을 매 프레임 호출하면 초당 60개의 쓰레기가 생산되는 셈입니다. 반면 애프터의 IL을 보시죠. 놀랍게도 박스 명령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제네릭 메서드, 로그 제네릭, 인트 타입이 직접 인자로 전달되고 있을 뿐이죠. CLR 이 값 타입용 인스턴스화를 별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트된 네이티브 코드에는 박싱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당 0바이트. 이것이 제네릭의 힘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오브젝트 풀입니다. 총알이나 이펙트, 파티클처럼 짧게 살다가 사라지는 객체는 매번 새로 만들지 말고 풀에 미리 만들어두고 꺼내 쓰고 반납합니다. 인스턴시에이트와 디스트로이로 생성과 파괴를 반복하는 대신 set active를 true와 false로 토글하는 방식이죠. 파이어배드와 파이어굿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볼까요?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줄 파이어 베드 레이드는 매번 인스턴시에이트로 분릿 프리팹을 복제합니다. 수명이 끝나면 디스트로이, 매발사가 GC 거리를 생성하는 거죠. 반면 여덟 번째 줄 파이어 굿은 밑줄 풀, 점, 캡로 풀에서 하나 꺼내옵니다. 11번째 줄에서 set active true로 활성화하고 수명이 끝나면 밑줄 풀, 점, 릴리즈로 반납할 뿐입니다. 할당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유니티 2021 이후부터는 유니티 엔진 점풀 네임스페이스의 오브젝트 풀 제네릭 타입이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세 번째는 어레이 풀입니다. 네트워크 패킷이나 파일 I/O, 텍스처 변환처럼 일시적으로 큰 배열이 필요할 때 chstem.purpose 네임스페이스의 어레이 풀을 씁니다. LOH 파편화를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풀 대목의 비포와 애프터를 보시죠. 세 번째 줄 미드 청크 베드는 매 호출마다 뉴 바이트 사이즈 노 배열을 만듭니다. 만약 사이즈가 85KB 넘으면 LOH 직행이죠. 반면 아홉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리드 청크 굿은 다릅니다. 어레이 풀 바이트의 쉐어드 인스턴스에서 렌트 로버포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줄 파이널리 블럭에서 반드시 리턴으로 풀에 되돌려주죠. 트라이 파이널리로 감싸는 이유는 예외가 발생해도 반납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포의 IL은 익숙합니다. 네 번째 줄 IL 밑줄 001에서 뉴어레이 명령이 한 번 찍히죠. 매 호출마다 힙 할당 한 번입니다. 반면 애프터의 IL은 뉴어레이가 없습니다. 대신 get 밑줄 shared 로 풀 인스턴스를 가져오고 콜버트 로 렌트를 호출해서 이미 존재하는 배열 참조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아래쪽 파이널리 블럭에 리턴 호출이 찍혀있죠. 중요한 건 트라이 파이널리가 IL 수준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납을 보장하기 위해 컴파일러가 반드시 이렇게 생성해야 해요. 유니티 스크립트에서도 똑같이 트라이 파이널리로 감싸야 합니다. 네 번째 패턴은 사전 할당입니다. 컬렉션을 기본 용량으로 만들고 애도니아를 반복하면 내부적으로 배열 재할당과 복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예상 크기를 알고 있다면 생성자 인자로 넘겨서 한 번에 할당해버리세요. 프리얼록 데모를 보시죠. 세 번째 줄 빌드베드 두머는 뉴 리스트로 기본 용량의 리스트를 만든 뒤 1000번 애드를 반복합니다. 내부 배열이 24, 86, 32 이런 식으로 계속 2배씩 재할당되며 기존 요소를 복사하죠. 반면 11번째 줄 빌드굿은 뉴 리스트 1000으로 처음부터 1000짜리 배열을 확보합니다. 이후 애드는 재할당 없이 그냥 인덱스만 증가시키고 끝나요. 같은 결과를 만들지만 GC 압박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IL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첫 번째 줄 B4는 new obj low list int 32의 파라미터 없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세 번째 줄 after and e는 먼저 ldc.i4 1000으로 상수천을 푸시한 뒤 int 32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하죠. 생성자 시그니처 하나 바뀐 것뿐인데 런타임 동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니티 실전에서 new list 게임 오브젝트로 적 리스트를 만들고 매 씬마다 500개를 채운다면 반드시 new list 게임 오브젝트 500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한 줄이 로딩 스파이크를 줄여줍니다. 실전 패턴을 정리하면 박싱은 박스 IR 한 줄로 힙의 세 객체를 만들기 때문에 제네릭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반복 생성과 파괴되는 객체는 오브젝트 풀로 대체하고 큰 임시 배열은 어레이 풀 제네릭으로 LOH 파편화를 막습니다. 컬렉션은 예상 크기로 사전 할당해서 내부 재할당을 원천 차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꼭 해야 합니다. 신입 개발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유니티는 IL2CPP로 바뀐 이후에도 메모리 관리는 여전히 벨 디머스 와이저 GC를 씁니다. 단넷 CLR의 세련된 GC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세대별 GC의 혜택 대부분이 유니티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비교표가 두 GC의 차이를 한 장에 담고 있습니다. 세대 구분을 보세요. 단넷 CLR GC는 젠 01이 LOH와 POH까지 있지만 유니티 보엠 GC는 세대 자체가 없습니다. 단일 힙이에요. 마크 방식도 다릅니다. 단넷은 타임 메타데이터를 써서 정확하게 마킹하지만 보엠은 보수적 방식이라 힙의 모든 포인터 후보를 다 검사합니다. 컴팩트도 유니티에는 없어서 파편화가 누적되고 스탑 더 월드도 유니티는 전체 힙을 한꺼번에 멈춥니다. 매수집 비용을 보시면 단넷 젠 0 수집은 매우 저렴한데 유니티는 매번 전체 힙을 스캔합니다. 200MB 힙이라면 수십 밀리초 단위 정지가 기본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 함정은 업데이트에서의 문자열 연결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스코어 HUD라는 모노비헤이비어 클래스가 매 프레임 업데이트 안에서
label.text score 더하기 score를 대입합니다. 9번째 줄. 이 한 줄이 바로 문제예요. int 값을 문자열과 더하는 순간 int 32.2 스트링 이 호출되어 새 스트링 이 할당되고 다시 string.concat 으로 둘을 합쳐서 또 새 스트링을 만듭니다. 매 프레임마다 최소 2개의 문자열 객체가 힙에 생성되는 거죠. IL로 보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먼저 LDSTR로 스코어 리터럴을 푸시하고 int 32.2 스트링을 호출해서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새 스트링 하나가 생성되고요. 마지막으로 string.concat을 호출해서 두 문자열을 합칩니다. 여기서 또 새 스트링 하나가 생성되죠. 한 번 호출해 스트링 객체가 최소 2개, 60프레임이면 초당 120개의 문자열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럼 해결책을 볼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값이 바뀔 때만 갱신하고 스트링 빌더를 재사용하는 거예요. 밑줄 라스트 스코어 필드로 이전 값을 기억해두고 스코어가 그대로면 바로 리턴합니다. 10번째 줄, 여기가 핵심입니다. 밑줄 sv. clear로 스트링 빌더를 비운 뒤 append lovely로 문자열을 쌓습니다. 스트링 빌더는 내부 버퍼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할당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밑줄 sv.to 스트링 호출 시 최종 문자열 하나만 생성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클로저, 즉 캡처를 하는 람다입니다. 람다가 외부 변수를 캡처하면 컴파일러가 우리 몰래 숨은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매 호출마다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힙에 할당해요. 코드에는 보이지 않지만 IL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클로저 데모의 make counterbed를 보시죠. 세 번째 줄, count라는 로컬 변수를 만들고 스타트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count를 증가시키는 람다를 반환하고 있어요. 이 람다가 외부 변수 count를 캡처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컴파일러는 이 캡처를 위해 뒷단에서 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IL로 들여다보면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점클래스 네스티드 프라이빗으로 시작하는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중첩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름이 디스플레이 클래스 0, 밑줄 0이라고 붙어있죠. C샵 소스에는 없지만 IL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 클래스에는 count라는 int 32필드가 선언되어 있고 람다 본체가 p 밑줄 0이라는 메서드로 들어가 있어요. 캡처된 변수가 이 숨은 클래스의 필드로 바뀐 거죠. 그리고 make counterbed 메서드 본체를 보시면 17번째 줄 IL 밑줄 0000에서 new obj로 디스플레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먼저 힙에 할당합니다. 22번째 줄 IL 밑줄 001에서 또 new obj로 액션 델리게이트를 만들어요. 한 번의 메서드 호출에 new obj가 두 번, 즉 힙 할당 두 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유니티 실전에서 코르틴, 이벤트 콜백, 유니티 이벤트.add listener에 캡처 람다를 쓰면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해결책은 캡처 없는 람다를 쓰거나 스태틱 로컬 함수를 쓰거나 액션 제네릭, 매개 변수로 상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코르틴의 new wait 4seconds입니다. 첫 번째 줄 블링크베드는 while 루프 안에서 매번 new wait 4seconds 0.1 만듭니다. 여섯 번째 줄, 이게 반복될 때마다 힙 할당이 일어나는 거죠. 매 프레임 반복되면 그만큼의 wait 4seconds 객체가 힙에 쌓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7번째 줄 블링크굿의 일드 리턴 밑줄 wait를 보세요. 이건 이미 한 번 만들어둔 밑줄 wait 인스턴스를 매 루프마다 계속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리드 온리 필드로 한 번만 할당해두고 여러 번 쓰는 거죠. IL 레벨에서 before는 루프 안에 new obj가 있지만 after는 LDFLD 필드 접근만 있어서 할당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네 번째 함정은 업데이트 안에 링큐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enemies.where 람다로 필터링한 뒤 twist 드라이너를 부르면 링큐는 뒤에서 이터레이터, 람다 객체, 배열까지 대량으로 할당합니다. 매 프레임 돌아가는 코드에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네 번째 줄처럼 for 루프로 돌면서 재사용하는 밑줄 alive 버퍼에 채우는 방식이 정석입니다. 링큐는 생산성에는 최고지만 로딩이나 세팅처럼 한 번만 도는 코드에서만 쓰세요. 다섯 번째는 gc.collect 직접 호출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system.gc.collect를 임의로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gc의 자가 조정을 망가뜨리고 풀 gc를 강제로 일으키기 때문이죠. 유일한 예외는 큰 씬 전환 직전 의도적으로 한 번 털고 가려는 경우뿐입니다. 런타임 핫패스에서는 금지입니다. 함정 파트를 정리하면 유니티 보엠 GC는 세례도 없고 압축도 없어서 모든 GC가 사실상 풀 GC입니다. 업데이트 안에서의 문자열 연결,
링큐, 람다 캡처, 매번 유효하는 wait for seconds가 대표적인 할당 함정이고요. GC.collect는 컬렉트는 디버깅이나 신 전환 직전이 아니면 절대 호출하지 마세요. 버전별 변화도 간단히 짚고 갈까요? 단넷 프레임워크 1.0에서 마크 스윕 컴팩트와 세대별 GC가 처음 도입되었고 4.0에서 백그라운드 GC가 추가되어 젠 2 수집의 정지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단넷 5에서는 POH, 피닝 오브젝트 힙이 분리되어 고정 객체가 LOH를 오염시키지 않게 됐죠. 단넷 7에서는 리전 베이스드 GC가 기본 활성화되고 다타스라는 동적 힙 적응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유니티 쪽은 2019.1에서 인크리멘탈 GC 옵션이 도입됐고 2021 LTS에서 오브젝트 풀 제네릭이 표준이 됐어요. 그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를 짚어봅시다. 첫 번째는 단넷 코어 1.0에 등장한 어레이풀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바이트 버퍼 8192바이트짜리를 그냥 뉴로 매번 할당했어요.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만들고 쓰고 버리는 식이었죠. 등장 이후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arrayful.shared.rent 로 풀에서 빌려 쓰고 마지막에 arrayful.shared.return로 반납합니다. try finally로 감싸서 반드시 돌려주는 게 관례예요. 두 번째는 C# 7.2와 단넷 코어 2.1에 등장한 스팬 제네릭입니다. 슬라이싱을 할당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 혁명이죠. 스팬은 레프 스트럭트이므로 스택에만 존재하며 힙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죠. 과거에는 inf.substring 영사로 문자열을 잘라서 int.parse에 넘겼습니다. 서브스트링 호출이 매번 새 스트링을 만들었죠. 두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보시면 as span으로 바꾼 뒤부터는 read-only span 차 구조체를 스택에 만들어 포인터와 길이만 담습니다. 힙 할당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IL 레벨에서도 콜버트 스트링.substring 대신 as span 호출로 바뀌어 할당 명령이 없습니다. 유니티 쪽 이야기도 보시죠. 프로젝트 세팅즈의 플레이어에서 유즈 인크리멘탈 GC 체크박스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마크 단계를 여러 프레임에 쪼개어서 한 번의 거대한 스파이크 대신 여러 번의 작은 스파이크로 분산해주는 기능이에요.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수입은 여전히 한 번에 수행되고 매 프레임 라이트 베리어 오버헤드가 붙어서 총 GC 시간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니 할당을 줄인다는 근본 해결책을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보조장치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할 7가지를 정리해볼까요? 첫째, GC는 스탑 더 월드입니다. 모든 관리 스레드를 세이프 포인트에서 정지시킨 뒤 마크, 스윕, 컴팩트를 수행하는데 이 정지가 프레임을 먹습니다. 둘째, 세대 가설은 새 객체는 금방 죽는다는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단넷 GC는 이 가정에 기대어 젠 012로 힙을 나눠요. 셋째, 85,000바이트 이상은 LOH로 직행하며 자동으로 젠 2 취급을 받고 기본적으로 컴팩트하지 않습니다. 넷째, 유니티는 세대가 없습니다. IR2 CPP도 보엠 GC를 써서 매 GC가 전체 힙 스캔이에요. 다섯째, 팍싱은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제네릭으로 피하세요. 여섯째, 업데이트 안에서는 절대 할당하지 마세요. 코드 리뷰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픽스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에 뉴가 있는가, 플러스 연산자로 문자열을 만들고 있는가, 있다면 스트링 빌더로 바꾸거나 값을 캐싱하세요. 오브젝트, 나 아이컴페어러블 같은 걸 파라미터로 받아 값 타입을 넘기는가, 제네릭으로 전환하세요. 큰 바이트, 나차 배열을 자주 만드는가, 어레이풀 제네릭을 쓰세요. 컬렉션 초기화할 때 예상 크기를 넘기는가, 뉴 리스트 제네릭의 용량 인자를 꼭 쓰세요. 코루틴에서 wait for seconds를 매번 유하는가, 필드에 캐싱하세요.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GC를 이기는 법은 GC가 할 일을 없애는 것이다. 할당을 줄이면 수집이 줄고, 수집이 줄면 스파이크가 줄고, 스파이크가 줄면 게임이 60프레임을 지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유니티 게임 성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